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십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 건강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만 믿고 습관처럼 드시죠. 그런데 그중 일부는 오히려 우리 몸속 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견과류 조합 속의 숨은 위험한 함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도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시나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 어떤 견과류를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건강한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여성 박선영 씨는 10년 넘게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침마다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한 줌씩 섞어서 요거트에 넣어 먹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복부 통증이 지속되고 체중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박 씨는 자신이 먹던 음식이 문제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72세 남성 이재훈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기름이라며 매일 호두와 아몬드를 들기름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마셨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간에 염증성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특정 지방산이 과다하게 축적되며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작은 습관이 오히려 몸속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믿는 조합이 사실상 암세포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종양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에도 건강식이라며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영양 보충을 위한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일부 환자에서는 종양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셀레늄, 식이섬유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득하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절반 가까이가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조합과 보관법, 섭취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암 환자의 식습관 조사를 보면 암 진단 이전에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배 많았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견과류가 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유불급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이 체내에서 산화되면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염증과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특히 오래된 견과류나 볶은 견과류에서 산패된 기름이 생기면 그 독성은 몇 배로 강해집니다. 또한 일부 견과류를 특정 오일이나 유제품, 당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염증 반응은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몸속에 불씨를 심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65세 여성 김정희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늘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10알, 호두 3쪽, 캐슈넛 몇 알을 습관처럼 먹었죠. 하지만 문제는 달콤한 꿀과 함께 섞어 먹은 것이었습니다. 단맛 덕분에 먹기 편했지만 당분이 지방과 결합하며
체내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이후 유방에 염증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광주 북구의 70세 남성 박종열 씨는 심장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매일 갈아 마셨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이 루틴이었죠. 하지만 이 조합은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았습니다. 혈중 지질이 급격히 상승하며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었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과 염증성 결절이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지방이 산화되면서 간세포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견과류 섭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66세 여성 오미선 씨는 견과류를 영양 간식으로 생각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호두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두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실천했죠. 그러나 요거트 속 유당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만성 피로가 심해졌고 이후 대장 내시경에서 염증성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좋은 음식을 믿고 꾸준히 먹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누적되면 건강식이 곧 질병의 불씨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식습관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문제는 성분 자체보다 조합과 섭취 환경에 있습니다. 견과류의 주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어 독성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때 산패된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체내 염증을 유발하며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꿀, 요거트, 말린 과일과 함께 먹을 경우 체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세포의 성장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바로 이 신호를 암세포가 이용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의 해독 기능과 세포, 복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고 축적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염증으로 발전하고 염증은 결국 세포 변이를 촉진합니다. 즉, 견과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10알, 호두는 2쪽, 캐슈넛은 5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지방 과다 섭취로 이어져 혈당 조절과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또 생견과류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도 위험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공기와 습기에 노출된 생견과류는 쉽게 곰팡이가 생기고 이 곰팡이에서 나온 독성 물질 아플라톡신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견과류를 꿀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꿀의 당분은 견과류의 지방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더디게 하고 동시에 혈당을 빠르게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영양 흡수는커녕 염증 반응만 키우게 됩니다. 첫째, 견과류는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개봉 후 한 달 이상 지난 견과류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급적 볶지 않은 자연 상태로 먹되 하루 정해진 양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독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꿀, 요거트, 말린 과일, 오일 등과 함께 섞어 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사 사이 공복 시간대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산화 식품인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섭취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체내 염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식습관을 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혈액 염증 지표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견과류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몬드는 10알, 호두는 2쪽, 캐슈넛은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을 넘기면 좋은 지방도 독이 됩니다. 둘째, 개봉 후 한 달 이상 지난 견과류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산패하면서 냄새는 물론이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꿀이나 요거트, 말린 과일과 함께 먹는 습관은 꼭 바꿔야 합니다. 단맛이 지방과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세포 염증이 활성화됩니다. 견과류는 단독으로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고온에 볶는 과정에서 좋은 지방이 쉽게 산화되고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산화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간에 부담이 생깁니다. 여섯째, 견과류를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건 이미 몸속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CRP 수치가 높다면 체내에 염증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식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 지켜도 견과류는 암세포의 먹잇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여성 이정자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식이라며 견과류를 하루 2번씩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산패된 지방이 문제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견과류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냉장 보관 후 한 달 안에만 먹는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식사와 겹치지 않게 오후 간식 시간에 아몬드 8발만 먹었죠. 몇 달 뒤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만성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단순히 먹는 양과 시기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72세 남성 윤영수 씨는 아침마다 견과류와 꿀을 함께 갈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꿀을 끊고 대신 식사 2시간 후에 호두 2쪽만 먹으며 따뜻한 보리차를 곁들였습니다. 섭취량이 줄어들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이전보다 피로가 덜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씨는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며 그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견과류를 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먹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금지보다 조절에 있습니다. 견과류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몸의 염증 반응과 세포 건강을 좌우합니다. 잘못된 조합을 끊어내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과 고당 식단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수치가 최대 2.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방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산화 정도였습니다. 즉, 좋은 지방이라도 산패된 상태로 들어오면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견과류 섭취자는 오히려 혈당 조절, 장애와 체내 염증 반응 위험이 높았습니다. 반면 적정량을 유지하고 단독 섭취한 그룹은 항산화 수치가 높아지고 암 관련 염증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견과류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된다고. 결국 건강은 음식의 양과 조합, 그리고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암세포를 키우지 않으려면 매일의 습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견과류로 인한 체내 염증이나 간 기능 이상은 단순한 피로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와 염증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기준보다 높다면 견과류 섭취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통해 간의 지방 축적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볶은 견과류나 오일 제품을 자주 먹는 분이라면 간 염증의 초기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방이나 대장의 염증성 변화가 잦은 분이라면 식습관과 함께 항산화 지표 검사를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화 스트레스 지표는 우리 몸이 얼마나 염증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검진들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긴 몸속 불씨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내 몸에 맞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암세포를 멀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을 바로잡고 양을 조절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포는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어떤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댓글을 통해 맞춤형 건강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한 습관과 함께 행운도 따라올 것입니다.